잠도 못 자게 만드는 무릎 통증을 알고 계시나요? 의자에서 일어나기 전에 3번이나 생각하게 만드는 그 고관절 경직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골관절염으로 진료실에 오실 때 대부분의 의사들이 확인하지 않는 무언가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아침 식탁 위에 있고 찬장 안에 있으며 심지어 지금 여러분이 마시고 계신 커피 속에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재성이고 전문 류마티스 의사입니다. 저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류마티스 전문의로 일해왔으며 서울과 부산에서 관절 문제로 고통받는 수천 명의 환자들을 돌봐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골관절염 진행 과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글루코사민을 오래 시도해 보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통에 6만 원이나 하는 그 캡슐들 말입니다. 연골을 재생시킨다고 의사가 말한 제2형 콜라겐도 드셨을 겁니다. 이웃이 자신에게 효과가 있었다고 맹세했던 수입 콘드로이틴도 구매하셨겠죠. 여러분은 또한 히알루론산, 코엔자임 Q10, 초록이 봉합 추출물도 구입하셨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하는 물리치료는 매번 12만 원이었습니다. 마사지, 초음파 치료, 레이저 치료도 받으셨겠죠. 무릎에 맞는 주사는 끔찍하게 아팠지만 2달 후에는 효과가 사라졌습니다. 특수교정 깔창은 90만 원이었습니다. 특수 정형외과, 매트리스와 척추용 베개도 구입하셨습니다. 무릎 보호대와 손목 밴드도 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통증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더욱 심해지기까지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부어 있고 양손이 뻣뻣합니다. 깨어난 후 첫 1시간 동안은 주먹을 쥐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샤워를 하는 것은 고문입니다. 왜냐하면 팔을 들어 올리면 아프기 때문입니다. 셔츠 단추를 잠그는 데는 영원한 시간이 걸립니다. 바닥에 있는 무언가를 집으려고 몸을 굽히는 일은 어떨까요? 잊어버리세요. 신발끈을 묶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난간을 잡지 않고서는 계단을 오르지 못합니다. 모든 계단 하나하나가 별개의 도전이고 무릎을 관통하는 별개의 고통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바닥에서 손자 손녀들과 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손자가 할아버지는 왜 더 이상 놀고 싶어 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헬스장을 포기했고 공원 산책도 포기했으며 즐겨 하던 춤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천천히 사랑하던 삶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나쁜 것은 자신이 너무 빨리 늙어가고 있다라는 그 느낌이며 65세가 지나면 이제는 내리막길만 남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죠. 이것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연스러운 일반적인 마모가 아닙니다. 이 전체 이야기에는 조용한 악당이 하나 있습니다. 박순희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녀는 10월에 어느 비 오는 화요일 아침에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67세였고 은퇴한 상태였으며 공립학교에서 30년 동안 급식 조리사로 헌신적으로 일하셨습니다. 순희 씨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돌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사랑을 담아 음식을 준비했고 학교의 모든 아이들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그녀를 순희 이모라고 불렀고 몇 년이 지나도 그녀의 만두를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왔고 가방을 꽉 잡고 있었으며 걸음을 옮길 때마다 얼굴의 고통이 드러났습니다. 모든 걸음이 전투였고 한 다리에서 다른 다리로 체중을 옮길 때마다 결단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계란 위를 걷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고
천천히 몸을 내리면서 등바디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빨갛고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들어오기 전에 차 안에서 울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고 무기력함과 체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검사 결과로 가득한 가방을 열었습니다. 무릎 엑스레이는 3등급 골관절염을 보여주었고 관절 공간이 현저히 감소되어 있었습니다. 고관절의 자기 공명 영상 검사는 중등돼서 중증의 마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손의 엑스레이는 손가락 관절에 변형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저는 절망적입니다. 2년 동안 이 통증은 점점 더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저는 이미 치료에 1200만 원 이상을 썼습니다. 글루코사민, 콜라겐, 물리치료, 침술,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남편이 택시를 몰아서 돈을 벌어 치료비를 대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차를 팔아서 개인 수술을 받는 것도 고려했지만 정형외과 의사가 제 골관절염이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수술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선생님. 손이 아파서 더 이상 제대로 요리를 할 수가 없어요. 손자, 손녀들과 놀지도 못하고요. 남편이 아침마다 제가 양말을 신는 것을 도와줘야 해요. 왜냐하면 제가 몸을 굽힐 수가 없거든요.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여기 보세요, 선생님. 제가 복용하는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매일 글루코사민 3알, 콜라겐 2알, 강황 1알, 비타민 D, 오메가3, 칼슘과 마그네슘을 먹습니다. 한 달에 보충제에만 48만 원을 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아요. 제 딸이 서울에 살고 있는데 제가 거기 가서 의사를 만나봐야 한다고 말해요. 여기 부산에서는 아무도 제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른다고요? 그녀가 말하는 동안 저는 수첩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주의를 끈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약물과 보충제 사이에 그녀는 아침에 먹은 것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설탕 3숟가락 넣은 커피, 버터와 잼을 곁들인 빵, 팩주스. 점심으로는 밥, 콩, 고기, 콜라. 간식으로는 설탕 넣은 커피, 단 과자. 저녁으로는 수프나 샌드위치, 주스나 콜라. 그때 제가 물었습니다. 순희 씨, 단 것을 많이 드시나요? 그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아, 선생님, 저는 항상 단 것을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요. 우리 어머니가 우유 카라멜, 케이크, 빵을 만드셨어요. 저도 만들어요. 커피는 설탕 없이는 마실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대략 3숟가락 정도, 때로는 4숟가락을 넣어요. 콜라도 좋아하고 매일 점심때 마셔요. 이게 제 즐거움이에요, 선생님. 남은 몇 안 되는 좋은 것들 중 하나예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순희 씨, 제가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무언가를 말씀드릴 텐데 끝까지 들어주세요. 매일 드시는 설탕이 내부에서 관절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골관절염을 가속화시키고 있고 계속 이렇게 드시는 동안에는 어떤 보충제도 이것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설탕은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것 아닌가요? 저는 당뇨병이 없는데요. 너무 많은 설탕을 드실 때 여러분의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65, 세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당화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혈액 속의 포도당, 즉 설탕이 여러분 몸의 단백질에 달라붙는 과정입니다. 꿀이 닿는 모든 것에 달라붙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끈적끈적하고 제거할 수 없으며 달라붙은 것의 구조를 천천히 파괴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불리는 것이 형성됩니다. 영어로는 AGES라고 합니다. 이 AGES들은
여러분의 몸에 말 그대로 독성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콜라겐에 달라붙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변형시키고 분자 구조를 변화시킵니다. 그것들은 연골의 콜라겐에 달라붙어서 뻣뻣하고 약하고 염증이 생기게 만듭니다. 마치 여러분의 연골이 새 스펀지처럼 부드럽고 탄력적이어야 하는데 물로 가득 차 있고 유연해야 하는데 오래된 스펀지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단단하고 건조하며 약간의 압력에도 부서집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설탕은 전신의 염증을 극적으로 증가시킵니다. 관절이 부어오르고 뜨거워지는 그 느낌을 아시나요? 설탕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촉발합니다. 인터루킨 6, 종양괴사인자 알파, 시반응 단백질, 이 복잡한 이름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몸을 지속적인 내전 상태로 유지하는 물질들입니다. 여러분의 관절은 내부에서 빨갛게 부어오르고 아픕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설탕은 장 속에 나쁜 박테리아를 먹여 살립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생각하실 겁니다. 장이 무릎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모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장이 나쁜 박테리아로 가득 차면 그것들은 독소를 방출하여 혈류로 들어가고 결국 관절에 도달하여 더 많은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악순환입니다. 설탕을 더 많이 먹을수록 더 많은 염증이 생성되고 관절이 더 많이 고통받습니다. 2014년에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중요한 과학 연구는 1200명 이상의 여성을 12년 동안 주의 깊게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더 적은 설탕을 섭취한 여성들에 비해 더 많은 설탕과 설탕 음료를 섭취하는 여성들이 심한 무릎, 골관절염에 걸릴 확률이 2배 높았습니다. 2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체중, 운동, 모든 것을 통제한 후의 결과입니다. 설탕만으로도 위험이 증가했습니다. 관절염 케어 앤드 리서치 저널에 발표된 또 다른 연구는 매일 콜라를 한 잔 더 마실 때마다 골관절염의 진행이 20%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20%입니다. 만약 하루에 2잔의 콜라를 마신다면 여러분은 40%의 속도로 관절 파괴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보는 너무나 귀중합니다. 그러니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때 이 정보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자,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설탕은 또한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인슐린을 급등시킵니다. 만성적으로 높은 인슐린은 당뇨병이 없는 사람에게도 인슐린 저항성으로 이어집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염증을 더욱 증가시킵니다. 조직을 복구하는 신체의 능력을 감소시킵니다. 연골의 재생을 방해합니다. 마치 하루 24시간 내내 관절의 파괴를 떨어뜨리는 수도꼭지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설탕을 끊으면 몸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즉각적인 마법은 아니지만 실제이고 측정 가능합니다. 저는 순희 씨에게 이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연구를 보여주고 종이에 당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렸으며 염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에게 도전을 제시했습니다. 30일 동안 완전히 설탕을 끊는 것입니다. 콜라 제로, 커피에 설탕 제로, 과자 제로, 팩주스 제로. 과일은 먹을 수 있지만 주스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스는 기본적으로 농축된 설탕이고 흡수를 늦추는 섬유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선생님,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단 것을 먹어왔어요. 어떻게 설탕 없이 커피를 마실 수 있겠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순희 씨, 이미 모든 것을 시도했고 1200만 원을 썼는데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어요. 30일만 주세요. 만약 아무런 개선이 없다면 설탕으로 돌아가세요. 하지만 이 기회를 주세요. 그녀는 동의했지만 저는 그녀의 눈에서 자신감이 없다는 것을 봤습니다. 의심, 변화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공포를 봤습니다. 저는 그녀를 자세히 지도했습니다. 설탕 없는 커피는 처음에는 쓰고 불쾌하고 다릅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에 미각이 적응하고 커피의 진짜 맛을 느끼기 시작하며 설탕이 가렸던 초콜릿과 견과류 향을 느낍니다. 필요하다면 계피를 조금 넣으세요. 아마도 바닐라 추출물을 약간 넣어도 됩니다. 콜라 대신에 레몬물을 드세요. 바카, 오이, 약간의 생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또는 무가당 아이스티, 녹차가 잘 맞습니다. 점심과 저녁에는 주스 말고 물만 드세요. 물이 너무 지루하다면 과일 주입기가 있는 병을 사세요. 과일은 먹을 수 있지만 한 번에 하나씩 바나나 3개를 연속으로 먹지는 마세요. 사과 하나, 그리고 2시간 후에 아마도 배 하나. 첫 주에 그녀는 불평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정말 힘들어요. 머리가 심하게 아프고 매우 짜증이 나고 계속 단 것이 먹고 싶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건 정상이에요, 순희 씨. 몸이 설탕 중독에서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설탕은 마약처럼 중독되며 뇌에 같은 보상 중추를 활성화시킵니다. 버티세요. 지나갈 거예요. 둘째 주에는 메시지가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두통이 사라졌어요. 이제 보세요. 아침에 손의 부기가 줄어든 것 같아요. 제 상상인가요? 저는 말했습니다. 상상이 아니에요. 계속하세요. 셋째 주. 선생님, 손을 더 잘 쥘 수 있어요. 오늘 올리브 병을 열었는데 2주 동안 닫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손에 힘이 없었거든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이 덜 뻣뻣해요. 넷째 주. 선생님,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 몸을 굽혀서 아래 찬장에서 냄비를 꺼냈어요. 도움 없이요. 몇 달 동안 못했던 일이에요. 아시는 것이 또 뭔지 아세요? 더 잘 자요. 매일 밤 통증 때문에 서너 번씩 깨곤 했어요. 이제는 거의 밤새 자요. 한 달 후 순희 씨는 진료실에 돌아왔습니다. 차이는 즉시 보였고 그녀가 말하기도 전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확고하게 걸어 들어왔고 다리를 끌지 않았으며 걸음마다 바닥을 응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자세가 바뀌었고 어깨가 더 곧았습니다. 얼굴이 더 밝았고 지속적인 고통의 표정이 없었으며 이전에 영구적인 동반자였던 고통의 가면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전에 없던 빛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힘들이지 않고 의자에 앉았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내려가는 동작이 없었습니다. 그냥 앉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며 눈이 반짝이며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믿을 수가 없어요. 2년 동안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는데 모든 것을 시도했고 많은 돈을 썼는데 한 달 동안 설탕을 끊었더니 제 삶이 바뀌었어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통증이 100%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있지만 약 60에서 70% 정도 줄었어요. 다시 일을 할 수 있어요. 주말에 손자 손녀를 위해 케이크를 구웠어요. 몇 달 동안 못했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제 손이 너무 아파서 반죽을 치댈 수가 없었거든요. 아시는 것이 또 뭔지 아세요? 쌈 킬로그램이 빠졌어요. 다이어트도 안 했고 굶지도 않았고 칼로리를 계산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설탕을 끊었을 뿐인데요. 저는 그녀에게 제 손을 잡아보라고 했습니다. 힘이 돌아왔습니다. 팔을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표정 없이 해냈습니다. 손가락 둘레를 측정했습니다. 부기가 줄어들었습니다. 혈액의 염증 지표가 45% 감소했습니다. 8점이었던 시반응 단백질이 3.7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제가 순희 씨에게 준 정확한 프로그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골관절염 환자의 90%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모든 첨가 설탕을 제거하세요. 이것은 커피, 차, 어떤 것에도 설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콜라도 안 됩니다. 제로 콜라조차도요. 왜냐하면 인공 감미료도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팩주스도 안 됩니다. 100% 과일이라고 말하는 것조차도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농축된 설탕 폭탄이기 때문입니다. 사탕, 케이크, 단 과자, 아이스크림도 안 됩니다. 둘째, 숨겨진 설탕을 조심하세요. 산업용 토마토 케첩에는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토스트용 빵에도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소시지에도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라벨을 읽어야 합니다. 설탕, 옥수수 시럽, 말토덱스트린, 덱스트로스, 옷으로 끝나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선반에 그대로 두세요. 셋째, 과일은 괜찮지만 적당히 드세요. 한 번에 과일 하나씩 3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분이 적은 것을 우선하세요.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멜론, 수박, 아주 익은 바나나, 망고, 포도는 더 달므로 적게 드세요. 넷째, 정제된 탄수화물도 체내에서 빠르게 설탕으로 전환됩니다. 흰빵, 흰 파스타, 흰쌀. 완전히 없앨 필요는 없지만 크게 줄이고 가능할 때마다 통곡물 버전으로 바꾸세요. 다섯째,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을 늘리세요.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견과류, 계란, 생선, 닭고기. 이것들이 포만감을 주고 단 것에 대한 갈망을 줄이며 염증을 줄입니다. 이제 제가 실용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단 것에 대한 미친 듯한 갈망이 올 그 순간을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처음 이 주 동안 어쩌면 셋째 주에도 이것은 어려운 순간들이 될 것이지만 여러분은 그것들을 견뎌낼 것입니다. 첫째, 물 한 잔을 크게 마시세요. 가능하면 차가운 물로요. 때때로 우리는 갈증을 배고픔이나 단 것에 대한 갈망으로 착각합니다. 물은 위를 채우고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둘째, 땅콩버터 한 숟가락이나 견과류 한 줌, 아몬드, 호두를 드세요. 지방과 단백질은 빠르게 포만감을 주고 갈망을 끊으며 혈당 수치를 안정시킵니다. 셋째, 이를 닫고 구강세정제로 입을 헹구세요. 바보 같게 들리지만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치약의 맛, 바카의 맛이 단 것에 대한 갈망을 끊고 정신적 휴식을 만듭니다. 넷째, 단 음식이 있는 환경을 떠나세요. 산책을 나가거나 다른 방으로 가세요. 단 것에 대한 갈망은 종종 시각적 촉발이고 가용성에 대한 반응입니다. 만약 테이블 위에 쿠키를 보지 못한다면 그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무언가를 먹어야 한다면 다크 초콜릿 한 조각을 드세요. 85% 카카오 이상인 것으로요. 들으세요?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설탕은 정말로 중독됩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연구는 설탕에 노출된 쥐들이 중독의 모든 징후를 보인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강박, 금단 증상, 내성,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서너 주 후에는 중독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미각이 변합니다. 이전에 정상으로 보였던 것들이 너무 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2달 후에 콜라를 시도해보면은 어떻게 이걸 마실 수 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시럽 맛이 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만약 당뇨병이나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설탕을 끊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세요. 왜냐하면 복용량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설탕은 혈압을 높이고 혈당을 교란시키므로 끊으면 이것들이 개선되고 약이 너무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래 고정된 댓글에 60세 이후 근육과 관절을 강화하는 최종 가이드의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이 주제들을 더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쇼핑 목록, 실용적인 요리법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말해주세요. 설탕에 대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커피인가요? 콜라인가요? 식사 후 디저트인가요? 아래에 적어주세요. 저는 알고 싶습니다. 오늘의 순희 씨, 6개월이 지난 지금 완전한 무설탕 식단을 성공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더 이상 희생이 아니라 생활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힘들이지 않고 8kg을 감량했습니다. 골관절염은 사라지지 않았고 엑스레이는 같은 마모를 보여주지만 염증이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 통증이 최소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좋아하는 일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산책을 합니다. 손자, 손녀들과 바닥에서 놉니다. 손에 통증 없이 요리를 합니다. 한 달에 48만 원의 보충제 비용을 절약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것들 중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들으세요. 이제 2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 계속 설탕을 먹고 통증이 계속 증가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치료에 계속 돈을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근원을 공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6개월 후에는 오늘보다 더 나빠질 것입니다. 1년 후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2년 후에는 간단한 일상 활동조차 독립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번째 선택, 오늘 설탕을 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다음 월요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처음 며칠은 짜증날 것이고 그리울 것이며 먹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 후에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한 달 후에는 통증, 경직, 삶의 질에서 진짜 차이를 이미 느낍니다. 3달 후에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3달 후에 여러분을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에 끔찍한 경직이 없는 모습을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2번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요. 통증 없이 손자, 손녀들과 노는 모습을요. 사랑하던 일들을 다시 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모습을요. 순희 씨는 67세에 해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세요. 카카오톡으로 이 영상을 관절 통증을 항상 호소하는 그 친구에게 보내세요. 골관절염이 있는 그 사촌이나 형제에게 보내세요. 무릎 수술을 고려하는 그 이웃이나 동료에게 보내세요. 지금 이 정보를 널리 공유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삶을 문자 그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관절을 잘 돌보세요. 그것들은 평생 여러분과 함께할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큰 포옹을 보내며 많은 건강과 활력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